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가장 당면하실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세요.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나 이혼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일어날 확률이 적은데, 교통사고는 매일 운전하시고 매일 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북미 쪽에서나 특별히 캐나다 쪽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는 아는데 잘 모르실 경우가 있으세요.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렌트카를 하셨다가 사고가 나셔서 굉장히 많이 다치셔서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안전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딱 나시고 나서 차에서 바로 내리세요. 근데요, 고속도로나 교통도로 위에서 내리셔서 차 파손 상태 확인하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안전확보하세요. 차를 딱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안쪽에 사진을 찍으시고요. 많이 안 다치셨다고 하면 잠깐 내려서 보시고 나서는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거 좋으세요. 캐나다에서는 경찰을 부른다 해서 오질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교통사고가 딱 나시면 보험회사 연락하시면 오셔서 다 처리하시잖아요.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는요,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는 거는요, 사고 수속 이후에요. 다 처리하시고 경찰은 다 보고하시고 그리고 치료받으실 때 보험회사를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해자의 정보 다 받으시고요. 뭐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서 다 받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매입이 가능하시다면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태까지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근데요, 많이 다치셨거나 아니면 과실이 너무 분명한데 상대편에서 거짓말할 요소가 있다 하시면은요, 경찰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경찰에 전화를 하셨을 때 경찰이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다치셨나요? 자, 왜 그럴까요? 안 다쳤으면 경찰 안 옵니다. 말씀드렸던 비디오 중에 하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토론토에는요, 지금 경찰력이 부족해서요, 경미한 사고에는 경찰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쳤다 그러면 앰뷸런스와 경찰을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치셨을 거예요. 그러면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면 경찰에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경찰을 보내세요. 그런 게 가장 좋고요. 앰뷸런스가 오시면 타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경찰이 왔으면 진술하시고 보험회사 연락하셔서 보험 이제 오픈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컬리전 센터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 컬리전 센터가 영어로는 컬리전인데 뭐냐면, 이제 자동차를 사고를 경찰에 리포트하는 거예요. 경찰이 안 왔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를 가시게 되면 뭐냐면, 이제 경찰에서 사진 찍고 리포트가 나오고 진술 적으시면 돼요. 거기가 끝이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케이, 상해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캐나다는 자기 자차에서 치료를 해주시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로 고쳐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차 보험이 자기 보험회사가 치료와 대물에 대해서 이제 해주시고, 본인께서는 이제 나중에 정말 내가 이 사고를 인해서 진짜 몸이 불편하고 일을 못하겠다라 하시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무사나 변호사 선정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컬리전 센터를 가면 제가 레포트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경위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어떤 상황이었고 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면 사고의 그 가해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이게 보통 보시면 이제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요,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진 않습니다. 누가 과실을 정하냐면 보험회사예요. 진술이 화기하게 다른 상태에서 저는 저희 보험회사한테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 또 가해자는 가해자 보험에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들끼리 얘기를 해서 오케이, 니네가 100%다 우리가 100%다를 결정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서로 과실을 갖고 보험회사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 보험이 그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보험회사가 제가 과실이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항소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안에 엄부스맨이라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바로 위에 보험회사들의 어떤 그 직원들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를 보는 또
하나 위에 약간의 중재 기구가 있어서 그 엄부스맨에 연락을 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상황을 설명하시면 제 3자가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파일을 보면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과실이 또 뒤집힐 수가 있고 아니면 그대로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상대편의 보험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상대편의 보험이 없을 경우도 만약 보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요, 저희 보험회사가 치료비하고 자동차 파손에 대해서까지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저희 보험회사가 치료비 보상이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행자일 경우, 제가 운전했을 경우 제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행자였을 경우에는요, 정부에도 보험이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 정부에서 펀드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만약 가해자가 보험이 뭐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행자로 걷다 사고가 났는데 저도 자동차가 없을 경우, 뭐 유학생이라든지 뭐 여행 오신 분들도 정부 보험회사가 따로 있어서 제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제 보험이 있는 것처럼 치료, 정신적, 육체적 피해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뺑소니를 당하셨을 경우에도, 제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도 정부 보험이 해주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캐나다에서는 보험 약관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뭐 물질적인 피해 보상이 10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라고만 20억에서 50억인데 정부 보험회사는요 2억이 한도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보험으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 보상 하셨을 때는 캐나다에서는 2억이 최대치입니다. 미국은요 개인 보험도 2억이 넘질 않으세요. 뭐 뉴욕주 같은 데는요. 왜냐면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이 싼 겁니다. 미국은.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미국보다 훨씬 비쌉니다.